수상발화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토스카 L6기고요. 키로수가 185,778km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원래 수리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검사가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셨어요. 본네트 앞에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망가졌더라고요. 라제다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은 옆에 산신령 차도 있고 산신령 차 옆에 봉고3가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이 봉고3는 어저께 견인돼서 들어왔어요. 왜 견인돼서 들어왔냐면 주행 중에 섰답니다. 무당 쿵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걸 보기는 했는데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어제는 아주 뽀개지는 소리 나더니 오늘은 뽀개지는 소리가 안 나네. 인젝터 바꿨어. 제 절죠. 예, 절죠. 제가 저는 게 인젝터 맛은 갔어. 어제는 아주 뽀개지는 소리가 나던데. 잠깐만요. 어제 분명히 견인돼서 왔을 때는 뽀개지는 소리가 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좀. 아, 난다. 소리 난다. 이음이 나네. 당당당당당 치고. 전에 우웅 거리고 체인 치는 소리가 나네. 체인 치는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인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견인돼서 올 때는 그 소리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훨씬 더. 자, 봉고3 이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엔진의 크랑크 축이나 아니면 피스톤 상에 문제가 있으면 인젝터 수리나 DPF 수리를 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자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간이로 압축 압력과 그 다음에 배터리의 어떤 부하량을 가지고 엔진에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보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 자체에서 엔진 압축 압력 테스트라는 그 테스트가 지원이 돼 가지고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델파이 엔진에서는 그런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테스트 장비를 가지고 그거를 측정하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장비는 V스캔 3000이라는 장비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조합 검사 세팅해서 그 다음에 원샷 크랭킹
원샷 크랭킹 선택.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진행한 후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스타트 한번 갑니다. 오케이. 자, 수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세팅할 거야. 배터리 볼테이지. 자, 다시 한번 세로. 랭킹.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기다려. 자, 스타트. 아니, 계속. 이거 어제는 분명히 엔진이 뽀개지는 소리가 분명히 나서 아유 이거 걸다가는 진짜 엔진 망가지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일 양도 보면 오일 양이 증량이 됐네요. 그죠? 오일 양이 증량이 됐습니다. 오일 양이 증량이 됐네요. 오일 양이 증량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오일 양이 증량이 됐다는 얘기는 왜 증량이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인젝터에서 연료를 후분사를 하면서 DPF 재생을 하려고 했었는데 DPF 재생이 안되고 연료만 드립다 갖다 쏘는 경우에 증량이 보통 많이 됩니다. 당연히 고압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서 증량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고압 펌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누유가 없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엔진 오일이 증량이 되는 이유는 DPF 재생을 하기 위하여 후분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후분사를 많이 했을 때 증량이 되는데 그러면 DPF도 많이 막혔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엔진도 절고 체인 소리도 나고 하는데 오일이 증량이 되면 문제는 유성이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 타이밍 체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유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체인의 압력을 유지를 못합니다. 체인의 압력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심하게 쳤겠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고 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엔진열이 풀로 받은 상태에서 유압을 형성을 못했다라는 얘기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상이고 어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우당콩탕탕탕 우당콩탕탕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 소리가 굉장히 났다는 얘기는 체인의 압력을 유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뭐 체인이 늘어만 났길 바라는 거고 다른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정비사들이 엔진오일 관리 중요하다, 디젤에서 인젝터가 중요하다 라고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디젤 차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고장의 원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2차 키로수 2차 키로수는 104,144km입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엔진오일 팬이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면 스트레이너가 막혀서 엔진오일을 뽑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스트레이너야 뭐 여러 번 보여드렸을 텐데 그 스트레이너로 오일이 딸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윤활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차는 어찌됐든 오일로 인해서 오일을 잘 못 뽑아 올리든 오일 양이 증량이 되어서
후분사가 많이 되어서 증량이 되었든 어찌됐든 윤활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운행 중에 차가 가다가 쓰게 된 원인은 엔진오일 때문입니다. 디젤이 엔진오일 캠샤프트가 저렇게 되는 차량을 보신 적 있습니까? 디젤의 캠샤프트가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오일을 엄청나게 안 갈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일 양도 증량이 됐고 저런 상태인데 오일을 교환한 지도 오래된 상태인데 오일 양이 증량이 되었고 엔진오일 팬도 찌그러져 있고 엔진오일이 순환이 잘 됐을 리가 없겠죠. 디젤차에 있어서 어느 차든 1톤 차가 됐든 디젤 승용차가 됐든 디젤차는 엔진오일 관리, 디젤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가 엔진오일 관리가 중요하지만 디젤차는 엔진오일 관리 및 인젝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른 차량의 오일 주입구입니다. 오일 주입구. 그죠? 오일 주입구가 아까 저 차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카본 낀 정도가 엄청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엔진입니다.